국내에 있는 부부 얘기 말고도 SNS가 있다 보니까 SNS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부 이야기들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희는 변호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피 튀기게 공방전을 뭐가 맞는지 어느 쪽의 편을 좀 들어줄지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제목이 맞고소예요. 맞고소. 자, 이번 사건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주 짧게입니다.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한 주부의 사연인데요. 딸이 부부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했다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게 들통이 난 사건입니다. 친자 아닌가? 친자. 남편은 이게 친자로 확인이 됐는데 됐어요? 그 검사를 한 거 자체가 아내분은 사실 엄청 기분이 나빠한 그 사건이거든요. 검사지가 뭐 들켰다. 발견이 된 거죠. 검사지를. 예. 이전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본인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이 컸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남편과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전격적으로 제기를 했죠. 남편 입장이시잖아요, 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남편이 잘못했죠. 네. 그런데 이혼 사유는 아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는 안 된다. 아니, 남편이 평생 아내한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이혼 사유는 아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혼 사유는 아니다. 그렇지 않죠. 민법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정해놨는데 6호에 기타 사유라고 있어요. 기타 사유는 정해진 게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부부 사이에 파탄이 왔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6호 기타 사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는 기타 거다. 사유에 적용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내가 못 살되겠다고 소송 제기하는데 왜 산다만달 그쪽이 결정합니까? 자, 변호사님 두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눌러주세요.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했다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게 들통이 난 사건입니다. 부부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딸을 믿기 위해서 막아내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혼해야 한다, 계속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여주세요. 계속 살아야 한다가 살아야 한다가 먼저인데 계속 살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윤경만의 네. 계속 살아야 한다. 남편이 이제 자기나 부인이랑 안 닮아서 의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안 닮았다는 거지. 남자 안 닮았어. 남편을 안 닮아. 그렇죠. 부인은 닮겠지. 남편이.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저는요, 왜 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마스 베이비, 파파스 메이비. 엄마는 내 자식인 걸 알지만 그렇지. 남편들은 이게 내 시인지 아닌지 베이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죠. 자신의 정조를 의심하다니. 내 딸의 핏줄을 의심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얻는 이익은 내가 의심하는 남편하고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일단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혐오스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독립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의심을 하는데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본인의 이점을 활용하여 당신 어떻게 나와 내 딸한테 이런 충격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걸 난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보상을 싶다. 받겠다. 예.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득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사는 대신에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나 아니면 기득권을 주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의심은 기본적으로 맑은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같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어쩌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아닐 거야. 우리 애 맞아.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불현듯 또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맞아, 이 남편분이 저한테 이 고민을 가지고 진료를 오셨다면 만약에 친자 검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우리 딸이 저랑 너무 안 닮아서 너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의심이 간다. 당연히 친자 확인 한번 해보시죠라고 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몰라 할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왜 집에 있는 자기 책상 위에 놔두냐고요. 왜냐하면 애를 볼 때마다 뭘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순간 머리 안에 자꾸 의심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덜컥덜컥 이렇게 뭐가 막힐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순수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지금 상황상 내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분도 아마 검사하실 때 거의 대부분은 내 아들, 내 딸일 거야 라는 거 아셨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자꾸 의심이 드시니까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지우려고. 예전 같으면 그게 기술이 안 되지만 지금은 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결과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아싸리 그냥 빨리 확인하고 마음 딱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아, 내 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왜 그걸 책상 위에 놔뒀을까요? 근데 몰래 하는 것도 찬성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물어보고 하라고. 경우에는 아내랑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갈등이 증폭될 수 있어요. 내가 의심한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아내한테.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확인하시고 마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을 거예요. 예. 저런 남자랑 왜 살아야 돼? 의심하는 남자랑? 아니요. 그러면 자, 의심한다는 얘기는 의심을 하는 그 정신적인 자세, 남자가 그런 정신 자세가 기본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마누라한테 들켜갖고 이 꼴을 당하는 정도면 이 사람의 세상 살아가는 능력은 두고두고 마누라한테 부담 줄 사람이지 마누라 잘 거둘 사람이 가족을 잘 거둘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의심이 된 거야. 거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저거 검사에서 왜 와이프한테 들키냐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부족할 뿐더러 치밀하지도 못해. 그런 여자를, 그런 남편을 이 여자가 왜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능력 없고 친밀하지 못하는 건 남자들의 80%는 그럴걸요? 아니요, 이거는 남성들이 이거는 80% 남자는 부인이 이혼 당해야 알면 되나요? 웃으셨어요, 변호사님. 많이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 어느 여자가 이 정도가 자기가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니, 근데 이혼해야 된다. 윤선마 따님 이혼해야 된다.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그 전에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조금 있었으면은 이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믿음이 아예 깨져버렸는데 나를 못 믿고 내가 뭐 한 번이라도 뭐 비슷한 뭐 건덕지를 보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남자를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 유전자를 그 아기를 갖다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검색을 하러 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용납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그거에 없는 거로는 저는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 평생 사랑으로만 살진 않잖아요. 서로 신뢰와 믿음이 밑에 깔려야 되잖아. 근데 가장 큰 사건이잖아, 이거는. 자기 살을 맞대고 살고 자기의 핏줄을 갖다 의심한다는 거는 그 이상의 더 어떤 거를 의심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병이 어딨어. 몰래 하건 그러니까 그건 병이야. 그건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내 부모 중에 내 조부모 중에 누군가 있겠지 뭐라고 생각했지. 무턱대고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는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이게 평생을 가면서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와이프가 무슨 조금 잘못하면 분명히 의심부터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성격 자체가. 일단 두 분, 그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각자의 변론을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지 투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어떻게 아내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아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아내분이 이혼 판결을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소송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이를 탈취해 온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중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의뢰인도 어떨 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남자분들이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가 10달 뒤에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10개월 전에 외국 출장을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났다는 거여서 이거 보세요. 아이 실제로 날짜로는 8개월 만에 나오거든요. 얘기하는데 그 의심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의심을 해서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하신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 특히 정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부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그 자체로 아내한테 어마무시한 상처를 줬다. 그래서 이건 이혼해라라고 대부분이 판결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전자 검사 한다고 할 때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친자가 아니면 희한하게 안 닮았어요. 친자면 희한하게 닮았어요. 어디가 닮았나? 남편이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이 아장아장 들어오는데 판사님하고 저 넘어갔잖아요. 아빠 붕어빵이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근데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인 거예요, 의심. 누가 봐도 친자인데.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친자가 아니라는 거를 검사할 만큼 의심할 때 이것만 의심했겠냐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 옛날 일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아, 이래서 남편이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매일같이 나를 의심했구나. 잘 때도 나를 의심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내가 이상한 관계에 있어서 애까지 낳았다라고 의심을 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 여자도 못 삽니다. 사실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의심을 받을 걸 받아야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은 어디 가서 왜 늦었어? 그럼 왜 늦었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면 싸우다가 아내가 분명히 그 얘기 나와요. 당신은 당신 아들도 아니라고 친자 검사까지 했던 사람 아니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럼 남자가 그때마다 무릎을 탁 꿇고 빌면 되는데 한 2번은 빌었겠지. 3번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이만이만 하니까 내가 검사를 한 거 아니야? 당신은 뭐 잘했어? 이러고 앞으로 50년 살아보실래요?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부정당하는 게 이제 부부가 살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사회가 크게 2가지예요. 돈 문제하고 외도 문제예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95%가 외도를 힘들어하고 5%는 돈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난 남편이 나가서 바람 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돈만 안 가져가면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렇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힘들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받는 게 95%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못 살아요. 못 살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의심을 받는 부분을 딸이 그걸 견디길 바라세요? 그렇잖아요. 딸이 남편한테 너 다른 남자애 낳은 여자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길 바라세요? 누구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의심을 했었다라면 아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히 물어보든지 본인이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든지 해야지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친자라고 나와버리면 아내는 그 존재 자체가 다 부정당한다는 거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자, 윤 변호사님. 뭐 이렇게 벌써 판단 나온 것 같이 이러면 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죠. 안 됩니다. 넘어갔는데요. 분명히 예. 남편 입장이 있거든요. 네. 되게 좋은 변호사시네요. 감동했어요, 제가. 감동. 지금 제가 의견을 막 바꾸기 전인데, 바꾸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자기 3살 먹은 딸을 DNA 검사를 한다는 게 네. 드물어요. 드물잖아요. 그죠? 네. 그 DNA 검사할 때까지 그 남편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거가 없었겠어요? 물론 이제 그 근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남자는 가정적이라서 아가를 지금 계속 완전 돌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계속 촉을 말씀하신 남자도 촉이 있어요. 응? 저도 이제 촉이 대단하고. 검사 출신. 검사 출신. 네. 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김새뿐만이 아니고 뭔가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3살이면 계속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조금씩 하고 뭔가 안 맞는 거야. 이 촉이 내 촉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부터 고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절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DNA 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 아내하고 특히 딸을 못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정신과까지 가가지고. 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선생님이 마침 하라 그랬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혼 소송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무소송 촉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겠지. 내가 가짜 않냐. 이 정도 내가 고뇌를 했다. 그래서 남편은 고뇌 끝에 DNA 검사를 받는 거. 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딸을 믿기 위해서. 근데 소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게 입증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기는 거죠, 남자가. 그러니까 저 정신과에 갔었다, 난 고뇌했다, 뭐 이런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 변호사가 좋아해줘. 이런 고뇌를 상세하게 안 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 변호사가 좋아해줘. 이런 고뇌를 상세하게 안 줘. 그렇죠. 당연해야죠. 그렇지, 맞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렇게 해서 판사님이 이혼 안 된다 살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잘 지켜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판사분도 자기도 살아봤을 텐데 세상을
그게 그게 아니라 에이. 문제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그럼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을 변호를 하니까 네. 그 저한테 우리 남편한테 유리한 변론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케이스를 전제로서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DNA 한 개 검사했다 해가지고 그게 파탄이 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파탄이 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꼭 나야 엄청나게 엄청나게 고뇌 속에서 DNA 검사를 하고 부부 관계 내지는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의심을 지워야만 아주 과학적으로 지워야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틀릴 확률이 3경분의 1이 나와요. 그럼 그건 너무 과학적인 거잖아. 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안 쓰냐. 예?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그걸 썼다 해가지고 이혼 사유다 이러면. 변호사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남자분이 가족을 지키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지키고 궁금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그 검사를 했을 때는 친자로 나왔을 때와 친자가 아닐 때를 달리 생각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을 땐 다른 결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운명을 그 결과에 맡겨야 되느냐, 너의 신뢰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탄이 났다라고 보는 거고, 부부 사이의 파탄은 두 사람 사이에 우리 파탄 나서 합의하자, 이혼하자 이러면 소송이라는 게 왜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니야, 너를 사랑하니까 차라리 죽이지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걸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너랑 끝낼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파탄이지 파탄이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맞아요. 100% 맞는데 의심은 말이에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니까 자기 스스로. 친자가 만약에 아니라고 나왔으면 어떡하겠다는 예? 건데요?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니라고 놓으면 그거는 이혼 사유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라고 나오면 이혼하겠다고 검사를 한 거잖아요. 아내는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거는 내지는 이야기하는 거는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외도를 해서 딴 남자의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계속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외도를 한 적이 없는데 외도를 왜 의심을 받아야 하며 더군다나 자녀까지 의심을 하는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나의 정조 그다음에 나의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 자체는 그냥 이혼 사유는 없다. 이건 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고 물론 그래서 제가 의뢰인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혹시 남편적 의뢰 받으면 신변 사람 어떡할 거예요? 빌어야죠. 전 빌어라. 확실히 빕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 아내분한테 이제 속죄를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의심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빌어야죠. 깔끔하게 빌. 자, 일단 저희가 그 최종 변론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혹시 바뀐 분이 있는지 최종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검사 결과지를 보는 아내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그다음에 남편의 그런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했는데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건 저 남자에게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없구나, 나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결국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서 이렇게 설득될 상황이면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아내의 마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용서가 되고 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남편이 또 비굴하게 비겁하게 아내를 비난한다라든가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딱 현실을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남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니 도대체 왜 이랬냐. 서로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난 교회도 가고 믿지 않는 절에도 가고 막 그랬다. 그리고 사실은 정신과도 갔다. 근데 이강민 선생님이 하더라. 그러더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고 내가 밤에 1시간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의심이 안 없어지더라. 근데 내 지금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정석 변호사라고 있는데 걔 내 친구인데 가보니까 야 DNA 3경분의 1로 나와. 그럼 과학적인 방법 의심은 없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나 평생 너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 거다. 아니야 남편이 이러는데 부인이 아니야.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예. 내 인생 난 네가 못 살겠어. 벌써 깨졌어. 나 실존이 무너졌어. 응?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문제는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혼이라는 거는 가정을 깨느냐, 파탄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유지시키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사후적으로 야 남편이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거 이혼시킨다? 이러면 사회가 지탱 못하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한다라는 시간을 길게 거예요. 하셔서 좀 더 붙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게 되는 상황은 남편이 만들었는데 악질인 게 뭐냐면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도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한테도 얘기했고 부처님한테도 얘기했고 스님한테도 얘기했고 주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 그래가지고 끙끙 앓을 정도로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주변이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 아내분 명예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건데요? 정신과 선생님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하느님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대변이고 손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러고 부부하고 딸 사이 관계예요. 네? 딸이 아니라고 의심했으니까 검사한 거잖아요. 예? 지금 딸이 아니라고 의심해서 검사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딸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첨예하네요. 두 변호사님의 설정 끝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바뀌었을지 자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계속 살아야 한다가 7대 2였는데 바뀌었다. 오 눌러주세요. 자 계속 살아야 한다가 7대 2였는데 바뀌었다. 오 변호사님 오 변호사님 야 자존심 상하시겠다. 아니 잠깐만 누가 바뀌신 거예요? 누구야? 근데 아 저 뭐야 지금 아까 그렇게 이병 원장님의 이보영만 아니 이병만 너무 야두 사람이 이렇게 배실 아니 때인데 이영 마담이 워낙에 왔다 갔다 좀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팔랑귀예요. 지금 원래가 제가 좀 팔랑귀인데 저도 이혼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진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진짜 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냥 그 성격으로 그냥 욱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왜 또 했을 때 남자가 또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오케이 그거 딱 쥐고 그 목 딱 쥐고 그래 너 가자 그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나 그런 생각이 바뀌셨어. 세상에 아니 믿었던 우고 아니, 나는- 준 변호사님한테 아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그런 아니, 남자를 뭘 변호사님이 믿고 설명을 하는데 아 일반적으로 들으면 100% 아까 무능하지 일단 들킨 게 제일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절에 간 거에서 좀 왔다 절에 간 거에서 그게 멈췄네. 정신과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상 검사를 몰래 받아봐라 라는 얘기인데 들킨 거밖에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손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이 이제 결혼해서 하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자기 엄마랑 똑같은 거야. 나랑 똑같아. 이게 딸이 나 닮았거든요. 딱 보는데 내 판박이야. 그 사이는 섭섭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얘가 지금 돌쟁이인데 저 아버지랑 똑같아. 얘가 변하더라는 거야. 예.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보면 어릴 때 사진 볼 때는 아이고 이쁘다. 얘는 왜 이렇게 점점 못생겼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들 안다고. 원장님 사돈이 보십니다.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반대로 얘기하겠죠. 예, 또 그 집에서 반대로 얘기했지. 애가 아우, 생긴 태어날 게 땐 별로였는데요. 그렇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사이는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한 친구니까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유전자 검사 안 하고 1년 동안 잘 참아준 게 너무 고마워. 자기 딸한테
근데 대입을 시켜보니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들키지 않았으면 뭐 너무 모르는 거냐. 우리 쪽만 닮았어요. 마침 손주가 계속 애가 얼굴이 바뀌고 있고. 야,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근데 어떻게 그냥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이거? 일단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살겠다라고 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해요.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해서 상당히 이거 심각한 사유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거의 다 이혼 판결이 나고 있다. 자, 이런 거. 마지막까지 한 분, 신 변호사님을 최고의 지지했던 부분. 분이 네.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든 다 이혼을 해야 된다. 우선 이혼을 하고 보자. 이혼하고 보자. 이거 주의거든요, 저는 지금. 기분 좋으시죠? 신 변호사님 그 심정을 이해해요. 신 변호사님 그 심정을 이해해요. 야, 단수가, 야. 치면 속으로 딱 생각나는 게, 쉬는 시간 야, 약간 성공보수 날라갔다. 딱 그런 생각. 보수 날아갔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신 변호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졌는데. 마지막까지. 잠깐만. 알수 없어요. 잠깐만. 그래요? 아니, 연세는 연차 내가 늦지만 몇 살이야? 아, 변호사들. 아니, 저보다 분리하면 몇 살이야 나오는 거 똑같구나. 연속 몇 개씩이요? 아유, 이놈의 기수. 아유, 좋지 역시 않아. 신 변호사님 이렇게 다가가는 거 보면 처음 봅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